안녕하세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팬이에요. 그리고 저희 정말 고백하자면 동네 주민이기도 하고요. 저희 동네 자랑이십니다. 우리 강병인 캘러그래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재작년인가요? 동네에서 입춘대길 글자를 한번 동네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줄 서가지고 하나 받아서 아직까지 제가 갑오처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줄 서서 받으세요? 줄 서서 받아요. 저희는 우편으로 받는데. 아 진짜요? 매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그때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귀한 글씨를 사실 동네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예. 참 그러면서 이분에게 글씨라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좀 무식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일까? 글씨를 같이 쓰고 나눈다는 행위는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우리 제가 강민희 선생님 좀 소개해 네네 주세요. 네.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은 그 캘리그라피 연구소 술통의 대표시고요. 술동.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네. 원래 술통은 아니고요. 네. 글씨로 술술 통하는 세상을 좀 만들어보자. 제가 무식한 티 좀 냈어요. 네. 선생님 그냥 넘어가 주시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술통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고요. 저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글씨를 쓰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글씨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타이틀을 쓰셨고요. 어머 그거 뭐야? 그리고 선생님 잘 아실 만한 이거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아침 이슬이나 참이슬의 글씨를 쓰셨어요. 제가 많이 본 거네요. 그렇죠, 네. 많이 네. 보셨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갖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기억나세요, 선생님? 네. 네. 남자 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네. 이따가 3부에 이제 모시겠지만 네. 저희 그 특별한 하루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만났던 프로젝트에 글씨를 특별하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쓸 때 이제 왜 여자 학교는 없지라는 질문을 좀 했었는데. 네, 이따 그런 여자 학교는 왜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 김기열 대표님이 한번 또 풀어주실 거라고 보고요. 정말 명예교사 사업하고 우리 강병인 선생님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 프로그램도 여러 계층들을 만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네네. 예를 어떤 들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2013년에는 도서상간 지역의 아이들하고 그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글씨를 같이 쓰는 프로젝트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제 문해교실의 노인들, 그러니까 이제 글을 모르시고 한글을 막 배우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또 프로그램 하셨고요. 또 이제 요 앞에 있는 컵 선생님 기억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년교정원의 청소년들하고 2012년도에 만나서 글 쓰고 또 컵에다 새겨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셨었죠.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을 만나셨어요, 선생님. 정말 글을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던 노인분들 또 좀 특별한 청소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청소년들 또 뭐 그런데 도서 상간 지역의 학생들 어떻게 보면 글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을 거고 혹은 막 또 너무 열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떠셨어요? 만나시는 경험 중에? 뭐 연령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에서 뭐 6학년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강원도 평창의 그 어르신들 연세가 평균 80 정도 되셨나요? 네네. 평균이. 네. 그러니까 90 되신 분도 계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과 수업은 되게 이제 뭐랄까요? 좀 물론 이제 늘 모든 이 수업이라는 게 또 교육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지만 어르신들과의 이제 이 송곳이 수업은 준비 단계부터 되게 좀 겁을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분들 중에는 이제 처음 이제 한글을 깨우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그렇지 않고 글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어느 이제 기준에 맞추는 것도 좀 힘들다는 생각을 또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고집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살아오신 그 네, 과정들이 맞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가서 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공간을 이렇게 좀 나누고 네. 또 그 관심 한글 없으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네. 특히 또 제자 원리 이야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나름대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런 고집 오래된 본인의 어떤 어르신들의 습관 네. 이거를 뭔가 막 고쳐주겠다. 이거부터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뭐 제가 해오던 방식을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준비를 했고 이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옮겨서 이제 막 도착했어요. 네.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고 되게 막 약간 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글씨를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손글씨, 캘리그라피는 어떠한 거다라고 또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제자 원리도 좀 쉽게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글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이 단어에 대한 그 어떤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랑이면 사랑, 따뜻한 마음이면 그 따뜻함을 사랑이라는 글자에 보여주자. 또 어떤 뭐 아주 뭐 화가 나는 소리, 화가 났을 때 막 뭔가 외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때 소리, 네. 그리고 뭐 아주 큰 물건이 막 떨어졌을 때 이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 막 시범도 좀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데 네. 잠깐이지만 그 할머니 어르신들의 그 글씨를 잠깐이면 먼저 살짝 살폈는데 네. 이게 글씨 속에 그 어르신들의 삶이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대로 글씨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대로. 그러니까 네. 전혀 다른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글씨 속에 그 지난한 삶들이 녹아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한글이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누고 글씨를 또 이제 나누었다가 합해서 나오는 글자가 한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아쓰기라는 것인데 그런 어떤 나름의 글쓰기의 바탕 이런 것은 무시하신 거예요. 네. 근데 글씨 속에서 막 이야기들이 보이고 그 아주 그 누군가에게 막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서실 그 가정들이 너무 뭐랄까요 막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감동을 주는 거죠. 네. 글씨 속에서 삐뚤삐뚤한데 그 안에 막 그 손주에게 글씨를 보내는 뭔가 단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는 손주한테 보내는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애달품, 그런 사랑, 정성 이게 있고요. 또 이제 90 되신 어르신은 이제 70 된 딸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딸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같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옆에 따님께서는 엄마 그 쓰지 말고 빨리 끝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네네. 귀찮다고 막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글이었냐면요. 그러니까 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심정을 그 적석에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그 안에서는 뭐 정말 미안함,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사랑 이런 게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꾸불꾸불 이런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그 꾸불꾸불 안에 그 진짜 삶이 막 그 굴곡진 삶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니까 사실은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우리가 3회 정도 수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을 좀 해결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후회도 됐었어요. 어떤 점이요? 내가 왜 이 어르신들을 글씨를 가르치려고 마음을 했을까?
굳이 안 가르쳐 네. 드려도 네, 잘 네. 쓰시고 음. 그 안에 자신들의 삶, 이야기 이런 음. 것들이 마음 이런 게 다 보이게 쓰시더라는 거죠. 네. 삐뚤삐뚤함에도 지금 선생님의 말씀 속에 제가 두 가지 큰 울림을 받았어요. 네. 먼저 글씨 안에 음.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음. 소리와 마음을 담는다. 네. 그래서 아 선생님은 글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네, 네, 네. 단순히 이렇게 잘 쓰는 게 아니라 네, 네. 무엇을 담아내는 어떤 음. 그릇이라고 보시는구나 이렇게 네. 느꼈고 또 하나는 예술 교육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거든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기능을 네, 네. 전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기술과 기능이 담겨져 있는 정말 진짜 그 진짜를 보신 거잖아요. 그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게 아니고 글씨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들의 삶과 이야기들을 발견해내신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하신 대로 강병인 선생님이시니까 사실 네. 그 글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해내고 또 마치 참여자들도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병인이라는 예술가가 내 글씨를 보고 그 속에서 삶을 끄집어내는 같은 저는 되게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참여자라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 그 글씨에서는요, 제가 개입한 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초등학생들과의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또 다른 막 저도 자유를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 어르신들은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갔다. 순수 어렸을 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신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0대, 50대, 적어도 20대, 30대 이 글씨를 대하는 거, 쓰는 거, 또 뭔가 교육할 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네. 오. 네. 50대는 절대로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저는 아까 조만간 50대 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어르신들은 그 70대로 넘어가시면서 그 아이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 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절대적으로 내버려 두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간섭을 안 하고요. 음. 무조건 쓰라고부터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90대 어머니가 네. 70대 딸에게 쓰는 편지를 쓰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현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네. 90대와 70대 두 분이 어르신이 계셨는데 말하면 될 것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90대 어머니한테는 그 글 쓰는 거라는 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새롭게 만난 또 다른 어떤 그릇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네, 고백이기도 그러니까 나 하고. 말은 하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고 싶고 이 안에 진심을 좀 담아보고 싶어라는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걸 같이 봤을 또 그 네. 70대 따님 자녀분들 자녀분도 또 특별한 느낌을 맞아요, 받았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뭐 저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네. 나름 울컥했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수업에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으셨다. 음. 너무 좋은 참, 말이다. 오늘 강병인 아까 그 MC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강병인 선생님께서도 사실 이게 특별한 하루가 참여자들에게만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예술가에게 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예술가로서 또 네. 어떤 특별한 감동을 또 이렇게 선사받으신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런 손글씨를 네. 쓰셨어요? 자주 받는 질문이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참.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나름의 저 나름의 네. 이런 이제 맨날 낙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뭐 노트, 책 보통 새까맣게 낙서하는 건데. 깜질.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크면 뭐 화가가 되어 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서예반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반 선생님은 아주 어여쁜 여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웬일인지 두 분이 저한테 다 이쪽으로 와라. 네. 러브콜을 하셨네. 그러니까 미술반 선생님도 저를 보고 너 미술반으로 네네. 와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으니까 뭐
그 크게 뭐 어떤 마음의 얘기가 울림이 없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은 이제 그 저한테 이제 나름의 그 뭔가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시골이니까 학교에다 양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서예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꿀을 실컷 먹게 해주마. 네, 어머, 그거였거든요. 그 당시 꿀이면 정말 네. 꿀이네요. 굉장한 뭐 저기죠. 그래서 두말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냥. 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달콤한 유혹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먹을 갈고 그 글씨를 쓰는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를 행복이라는 게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먹을 가시는데요. 네, 갈고 글씨를 쓰는 순간순간들이.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거는 이제 이제 집안 그동안 이제 어렸지만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좀 그대로 말씀드리면 집안 굉장히 좀 가난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 가난 속에서도 또 부모의 불화. 네, 제가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그 마구간에서 잤거든요.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들 속에서 늘 이제 그 뭔가 집에 들어갔을 때 늘 안정감, 불안함 이런 게 늘 안정감이 없었고 늘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글씨를 쓰는 순간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죠. 예, 먹을 갈고 네네. 글씨를 쓸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몰입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서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좋았고, 더 이제 제가 더 글씨를 좋아하게 되고 또 붓을 계속 찾게 된 것은 선생님의 칭찬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서예반 친구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끝나면 또 약속을 지키신 거죠. 꿀을. 아, 그럼요. 꿀을 먹게 해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더 글씨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잘 쓰려고 또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또래에서는 좀 또 대표로 뽑혀서 뭐 군대에도 나가고 이랬으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가, 학자이면서 예술가이고 또 서예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제 그 교과서에서 본 추사 선생님은 제게는 영웅이었죠. 네, 그러니까 잘 서예에 대해서 서예가에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분을 한번 닮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서예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가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교과서가 또 아주 특별한. 사실 선생님 말씀 들고 보니까 사실 그 교과 교육이 어떻게 또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 칭찬으로부터 글씨를 접했던 순간이 없었으면 아무리 교과서에 추사 김정희가 글이 있어도 사실 발견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 어떤 동기를 선생님, 특별한 선생님의 어떤 결을 통해서 발견했고, 김 교수님 여기 계셨네요. 네, 결을 통해서 만날 수 어떤 있었고. 느낌이냐면요, 선생님. 네네. 꿀, 네. 아니죠, 먹 냄새, 꿀, 그다음에 칭찬해주는 그 선생님, 이런 연결 지점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관통해서 이어지는 느낌? 또 중요한 건 선생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교사의 태도로 또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그 평창에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글씨를 통해서 발견하셨던 것도 사실은 예술교육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셨고 그걸 또 몸소 실천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예술교육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우리 강병인 선생님으로부터 조금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이렇게 이 명예교사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그 고마움을 갚는 것. 또 그런 그 선생님이 실천하신 그 왜 칭찬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뭐 아이들과 수업에서는 그런 어떤 칭찬 네. 이게 저는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현장을 목격하고 또 듣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안 된다는 얘기를 다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 저도 그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해봐. 안 된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돼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는데 네. 좀 그 수업 에피소드가 하나 좀 있으시다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이게 뭐 어떤 교육이든 저는 이제 가르친다. 교육에는 그런 말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좀 거부감을 많이 주는 것 네,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그 수업 그러니까 이 명예교사 수업을 임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고 네. 그 고민으로부터 좀 생각한 것이 저 자신으로부터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글씨를 뭐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네. 벌기 위해서 쓰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즐기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그 명예교사 수업도 일단 즐겨야 되겠다. 그 즐기려면 놀아야 되거든요. 네. 네. 놀아야 즐기고 네, 네. 즐기면 이제 맞습니다. 그 중에 또 즐기다 보면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과는 이제 그런 그 놀아보자 가서 네. 신나게 그것도 신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 알지만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들은 절대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뭘 안 돼만 알아요. 안 돼. 맞아요. 하지 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뭐 빨리 해. 손버려. 뭐. 맞아. 네. 그래서 빨리 저는 대답해. 맞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먹물에 막 손이 안 묻어 있으면 제가 막 지랄.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막 뭐라 그래요. 막 같이 놀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노는 방법 중에도 보면 서예는 사실 이제 이 붓을 기본적으로 다루거든요. 네. 이 서예가 어려운 게 이 붓을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펜이라든지 나뭇가지 도구들은 이 잡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예는 네. 필법, 용필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잡는 것부터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공이라는 용어가 어려운 용어도 있어요. 붓의 중심을 잡고 글씨를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면 아이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자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글씨를 쓰는 도구들을 이제 그 나뭇가지나 또 그 자기가 사는 주변에 네. 산이나 네. 들, 뭐 바닷가는 이제 조개 같은 거 주워 와서 쓰기도 하고. 네. 너무 그러면 좋다.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는 뭐 이걸로 글씨가 됩니까? 뭐 질문을 해요. 솔방울로 글씨가 되냐고 물어요. 나뭇가지 뭐 뿌리 이런 게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자연에서 얻은 도구들은 손으로 만져보면 감각적으로 만져보면 이미 그 안에 핵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그 이제 예를 들면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미 그 도구들 안에서 사실 나타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손으로 막 만져보게 하면 어떤 나뭇가지는 팍 부딪혔을 때 거기 보면 만져보면 이제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네. 돌도 날카롭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돌은 딱딱한데 그 외에 이제 통영에서인가요? 바다의 이 바다 돌들은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글동글한 어떤 그걸 가지고 글씨를 쓰면 실제로 글씨에서 돌의 성질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동글동글하네요. 네, 이 마치 지금 이 마이크에 지금 마이크에 네. 동글동글한 글씨가 나옵니다. 어머.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저는 선생님의 수업을 상상할 때 네. 정말 글씨 잘 쓰는 법 이런 걸 상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글씨를 접하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태도 네. 그다음에 무엇이든 나의 마음을 담으면 그게 글씨가 될 수 있고 글씨를 쓰는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게 하는 거 일상에서 새롭게 글씨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같이 그 경험을 공유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교과나 지식으로서의 예술 교육이 아니라 네. 경험으로서 그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예술 교육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태안의 안면도의 뭐 네. 초등학교 아이는 그러니까 꽃게라는 글씨를 썼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거예요? 네. 놀라운 놀라웠죠, 일이었습니다. 진짜. 오. 정말로 뭐
제가 무슨 시범을 보인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써라 한 것도 아닌데 아 꽃게가 음. 꽃게란 글씨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머. 네. 야 정말 한글인데 음. 그 꽃게란 글씨 안에서 꽃게도 들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경험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 정말 안에. 글씨에 보이지 않는 소리와 마음을 네. 담아야 된다는 그 네. 선생님의 경험. 말씀하고 네. 아주 그게 그냥 또 딱 안면도의 맞네요. 아이들이라 네. 어촌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 아이들이 맨날 보는 게 꽃게고 네. 네. 또 잡고 먹어보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 꽃게라는 글씨 안에서 이제 그런 자연 그리고 음.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어찌 보면 아이들의 뭐 삶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아이의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만약 그 학생이었으면 정말 특별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자기가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일상이 네. 글씨를 통해서 딱 연결된 거를 느꼈을 때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자기한테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줄 그쵸. 거라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 명예교사 수업의 결과물 뭐 저는 예단하거나 미리 이리 해야 된다라고 좀 그것은 경계는 하지만 굉장히 궁금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글씨를 이런 수업을 통해서 네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것이 이제 자기 어떤 삶에 또는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게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다음 이제 섹션에 네. 이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청소년들, 그 당시 네. 청소년들, 지금 이제 성인이 된 네. 친구들을 또 추적해서 이 자리에 또 모셔서 같이 그런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손글씨 서예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생각, 전통 네. 또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은 어디나 다 똑같고 그 본질이 갖고 있는 현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받았고요. 또 어린이들과 또 많은 계층 사람들과 어떤 태도로 예술가가 만나야 되는지를 또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도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네. 이제 10년을 맞이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별한 하루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 남기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이 그 명예교사 수업 참여를 통해서 저 자신도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위로도 받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만 그러니까 뭔가 돋구어 주면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든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 쓰고 그리고 그러는 놀이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이 우리가 이제 그 이 문화예술 교육이 또 그러니까 예술 뭐 여러 분야 있지만 어떤 예술 분야 또는 예술가들에 대한 저는 이해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수업이 굉장히 이제 그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돋구는 그런 과정들이 될 텐데요.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대상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뭐 경험, 체험 이렇게 좀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저는 굉장히 폭넓은 이해와 네네. 그리고 그 이해가 좀 존중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선진국의 수준은 전부 다 문화예술을 그 구성원들이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누리고 또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 예술 분야, 예술가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교육이 보다 좀 그러니까 체험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일환이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선행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존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좀 교육의 방식이 너무 좀 아름답네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합니다. 이해가 너무 된다는 사실은 건, 네, 너무 사실은 정말 동의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네. 아이들이 저는 특히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세상을 바꾸려면 아이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특히 그 말씀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른으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너무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화예술이 네. 자기 자신의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더불어 그래서 타인의 이해, 타인을 존중하는 어떤 그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